가장 눈부셨던 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죄가 되었다. 가장 눈부셨던 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제가 되었다. 슬픈 듯 미소 짓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난다. 당신 같은 무능한 남자라 내 인생에선 지워버려야 할 오점이었어. 당신 같은 무능한 남자, 내 인생에선 지워버려야 할 오점이었어. 좋아. 나를 버린 죄, 내 아들을 울린 죄, 기필코 피눈물로 되갚아주마. 진호가 낡은 공학 서적과 도면을 밤새 연구하면서 다짐한다. 그의 땀방울이 종이 위로 떨어진다. 옆에 잠든 아들 한결의 얼굴에 진호가 손을 얹는다. 내 아들의 눈물을 닦아줄 황금으로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짓밟아주마. 내 아들의 눈물을 닦아줄 황금으로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짓밟아주마. 10년 후 번쩍이는 마천루 꼭대기. 골든 리커버리 로고가 선명하게 보이면서 명품 슈트를 입은 진호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대형 컨퍼런스 홀에 입장한다. 모든 이목이 그에게 집중된다. 아들 한결이 그 옆을 든든하게 지킨다. 윤서와 조태준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진호 앞에 그동안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무릎 꿇고 용서를 빌지만 진호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짓는다. 더욱 큰 죄를 벌하기 위한 진호의 계획 지켜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호의 집 주방 새벽 보글보글 끓는 전복죽 냄새가 집안을 채운다. 진호는 정성스레 죽을 저으며 거실에 놓인 결혼 25주년 기념 케이크와 꽃다발을 본다. 그의 손에는 낡은 굳은 살이 박여 있지만 얼굴엔 설렘이 가득하다. 오늘은 그가 30년 넘게 기름때 묻히며 읽어온 인생의 결정체, 강진 정밀 신축 공장의 완공식이 있는 날이다. 진호는 안방으로 들어가 잠든 아내 윤서의 머리칼을 조심스레 넘긴다. 윤서야, 일어나봐. 잠에서 깬 윤서에게 진호는 미리 준비한 묵직한 순금 팔찌를 채워준다. 이게 뭐야? 놀란 척하는 윤서의 손을 잡으며 진호가 말한다. 당신 나 만나서 고생만 했잖아. 이제 이 공장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남은 인생은 여왕처럼 살게 해줄게. 내 명의로 된 거 다 당신 명의로 돌려놨어. 당신은 내 인생의 은인이니까. 윤서는 감동한 듯 눈물을 훔치며 진호를 꽉 껴안는다. 하지만 진호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은 이미 서늘하게 식어 있다. 화장대 위 남편이 정성껏 마련해둔 인감도장과 부동산 권리증을 바라보는 그녀의 입가에 찰나의 비웃음이 스친다. 진호는 그것도 모른 채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양품에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완공식 리허설을 위해 집을 나선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았다. 윤서는 조금 전에 현숙한 아내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채 조태준을 만난다. 태준은 진호가 친동생처럼 아끼던 후배이자 이번 공장 설립의 자금 운용을 맡았던 투자 전문가다. 두 사람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서류를 검토한다. 형수님, 아니, 이제 윤서 씨라고 불러야 하나? 완벽해요. 강진호 그 인간, 오늘 완공식 끝나면 빈털터리 수준이 아니라 빚더미에 앉게 될 겁니다. 태준의 말에 윤서가 차갑게 대답한다. 나도 진절머리 났어. 그 지긋지긋한 땀 냄새, 기계 기름 냄새. 25년을 견뎠으면 충분해. 내 명의로 돌려놓은 자산들 다 현금화됐지? 태준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윤서의 어깨를 감싼다. 그럼요. 이미 해외 계좌로 세탁 끝냈습니다. 강진호는 공장 부지가 자기 건 줄 알겠지만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된 상태예요.
오늘 행사장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겠네요. 윤서는 창밖으로 보이는 진호의 공장 건물을 내려다보며 웅얼거린다. 잘 가요, 진호 씨. 당신은 너무 착해서 탈이야.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공허한 펜트하우스에 울려 퍼진다. 왕공식 행사장 집 앞 화려한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고 밴드의 축하 연주가 울려 퍼진다. 진호는 들뜬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는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제 아내 오윤서 양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박수 소리 속에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때 진호의 핸드폰으로 은행 문자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쏟아진다. 전액 출금, 담보대출 실행, 카드 정지. 단상 아래서 아들 한결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온다. 아빠, 엄마 짐이 다 없어졌어요. 집 대문에 압류지가 붙었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진호는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그를 맞이하는 건 굳게 잠긴 문과 경매 예정이라 적힌 빨간 딱지뿐이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진호는 텅 빈 거실 바닥에서 윤서가 남긴 쪽지 하나를 발견한다. 지루한 당신이랑 사는 건 감옥이었어. 한결이는 당신이 알아서 해. 진호는 심장을 부여잡고 바닥을 긁으며 오열한다. 옆에서 충격으로 말을 잃은 아들 한결이 부들부들 떨며 진호의 옷소매를 잡는다. 으아. 진호의 절규가 빗소리에 섞인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진호의 얼굴을 타고 흐르고 그의 눈동자에는 슬픔 대신 서늘한 복수심의 불꽃이 튀기 시작한다. 서울 변두리 골목길과 강남 최고급 호텔 각 장소에서는 두 다른 사람의 갈림길이 보인다. 진호는 낡은 목장갑을 끼며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녹인다. 그가 끄는 손수레에는 산더미 같은 폐지가 쌓여 있다. 반면 같은 시각 윤서는 실크 잠옷을 입고 최고급 호텔 조식을 즐긴다. 진호는 경사진 언덕길에서 손수레가 뒤로 밀리지 않게 온몸의 근육을 팽팽하게 세우며 버틴다. 조금만 더 가자, 한결아. 뒤에서 힘겹게 수레를 밀던 아들 한결은 영양실조로 창백해진 얼굴로 거친 숨을 내뱉는다. 윤서는 태준이 건네는 최고급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의 한강뷰를 감상한다. 태준 씨, 공기가 너무 좋다. 그 지긋지긋한 기름 냄새 안 맡으니까 이제야 숨이 쉬어지네. 윤서가 웃으며 태준의 어깨에 기대는 순간 진호는 길가에 버려진 젖은 박스를 줍기 위해 차가운 흙탕물에 무릎을 꿇는다. 진호와 한결은 편의점 뒤편에서 유통기한이 막 지난 김밥 한 줄을 나눠 먹는다. 한결이 목이 메어 캑캑거리자 진호는 수도가로 달려가 물을 떠온다. 미안하다. 아빠가 못나서 너까지 이런 걸 먹게 해서. 진호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딱딱하게 굳은 김밥 위로 떨어진다. 그 시간 윤서와 태주는 1인당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만찬을 즐긴다. 윤서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는 손으로 스테이크를 썰며 말한다. 그 인간들은 아마 지금쯤 굶어 죽지 않았을까? 한결이 그애도 참 불쌍해. 그런 무능한 아빠를 만나서. 태준이 비열하게 웃으며 대답한다. 걱정 마요. 그 부류들은 생명력이 질겨서 어디선가 바퀴벌레처럼 살고 있겠지. 윤서는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며 마치 전생의 일인 듯 과거의 가족을 지워버린다. 진호는 길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주워 먹으며 멀리 전광판에 비치는 화려한 도심의 불빛을 증오 가득한 눈으로 노려본다. 백화점 정문 앞 거리 저녁, 진호와 한결이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백화점 뒷길을 지나던 중 정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화려한 인파와 마주친다. 그 중심에 명품 쇼핑백을 한가득 든
윤서와 태준이 있다.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에 진호가 손술의 손잡이를 놓친다. 수레가 고꾸라지며 폐지가 도로 위로 쏟아진다. 당황한 진호가 윤서의 앞을 가로막는다. 윤서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윤서는 오물을 본 듯 눈살을 찌푸리며 코를 막는다. 뭐야, 이 냄새 나는 아저씨? 저기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경비원, 이 노숙자 좀 치워줘요. 태주는 진호를 비웃으며 발로 진호의 폐지 뭉치를 툭 친다. 형님, 인생 공부 비싸게 했다 치고 그냥 조용히 사세요. 자식 앞길 막지 말고. 차갑게 떠나는 윤서의 외제차 뒤로 매연이 뿜어져 나오고 진호는 길바닥에 흩어진 폐지 더미 위에 엎드려 울부짖는다. 그 옆에서 말을 잃은 아들 한결이 바들바들 떨며 주먹을 꽉 쥔다. 진호는 젖은 땅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으며 맹세한다. 내가 너희들이 가진 그 가짜 금성을 반드시 무너뜨려 주마.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마. 거대한 쓰레기 매립장 새벽 진호와 한결은 이제 폐지를 넘어 거대한 쓰레기 하차장에서 일하고 있다. 사람들은 코를 찌르는 악취에 고개를 돌리지만 진호는 눈에 불을 켜고 버려진 가전제품과 금속 부품들을 분해한다. 아빠, 이제 그만해요. 손에서 피나요. 한결의 만류에도 진호는 멈추지 않는다. 그러던 중 진호는 버려진 특수 정밀 기계 부품에서 희귀 금속을 추출해낼 수 있는 자신만의 분의 공정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한결아, 이건 그냥 쓰레기가 아니야. 이건 세상이 버린 기회야. 진호는 밤마다 촛불 아래서 낡은 공학 서적을 뒤적이며 독학으로 친환경 자원 재생 기술을 설계한다. 낮에는 쓰레기를 줍고 밤에는 그 쓰레기에서 황금을 캐낼 도면을 그리는 3년의 세월. 진호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다. 그곳엔 오직 배신당한 삶을 되찾겠다는 서슬퍼런 집념만이 타오르고 있다. 낡은 창고형 공장 세련된 연구소, 진호가 개발한 저비용 고효율 희귀 금속 추출 기술이 환경 규제가 강화된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기 시작한다. 정부 보조금과 투자가 밀려들고 진호는 아들과 함께 작은 창고에서 시작해 번듯한 공장을 세운다. 한결은 아버지를 돕기 위해 경영학을 독학하여 든든한 조력자로 성장한다.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낡은 작업복 대신 맞춤 정장을 입은 진호가 거대한 사옥 앞에 선다. 회사 이름은 골든 리커버리. 버려진 것들에서 황금을 되찾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다. 진호는 이제 업계의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고 아들 한결은 젠틀하면서도 냉철한 본부장이 되어 아버지의 곁을 지킨다. 아버지, 드디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결의 말에 진호는 멀리 도심의 화려한 빌딩 숲을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의조린다. 그래, 이제 돌려줘야지. 내가 받은 그 지옥을. 화려한 자선 파티장, 한편 진호의 재산을 가로채 호의호식하던 윤서와 태준은 위기에 처해 있다. 태준의 무리한 투자가 실패하며 빚더미에 앉게 된 것. 그들은 마지막 희망으로 업계 1위 기업 골든 리커버리의 회장에게 투자를 구걸하기 위해 파티장을 찾는다. 태준 씨, 그 회장님 성격이 까칠하다던데. 우리 꼭 만나야 해. 윤서는 초조한 듯 입술을 깨문다. 드디어 파티장의 조명이 집중되고 골든 리커버리의 강진호 회장이 입장한다. 당당한 걸음걸이와 위험 있는 모습에 윤서의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난다. 저 사람이 왜 저기에? 믿기지 않는 듯 눈을 비비는 윤서와 사색이 된 태준 앞으로 진호가 다가간다. 진호는 공포에 질린 윤서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예전 그녀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차갑게 미소 짓는다.
오랜만이네, 오윤서 씨. 당신이 말한 그 땀 냄새 나는 인생이 일궈낸 성에 온 걸 환영해. 골든 리커버리 본사 회장실. 윤서와 태주는 낡은 가방을 든 채 초조하게 회장실 문을 두드린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곳은 10년 전 그들이 버린 진호의 거대한 회장실. 진호는 여유로운 미소로 앉아 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다. 두 분이 저를 찾아오셨다니 영광이네요. 무슨 일로? 윤서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꿇는다. 진호. 아니, 회장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한 번만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투자를 좀 부탁드립니다. 태준 역시 고개를 숙이며 선배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간청한다. 진호는 차 한 잔을 권하며 말한다. 기회요? 좋습니다. 다만 제 방식대로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원하시는 투자를 드릴 수 있죠.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진다. 방송국 스튜디오 신문사 편집국. 진호는 윤서에게 과거 자신을 배신하고 돈을 가로챈 모든 과정을 자신을 희생시킨 미담으로 포장하여 방송에서 고백하라고 지시한다. 윤서는 얼떨결에 진호가 시키는 대로 기자회견과 토크쇼에 나가 남편의 사업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 명의로 모든 것을 돌려놓고 잠시 해외에 나가 숨어 있었다는 거짓 미담을 흘린다. 진호는 그런 윤서의 모습이 담긴 방송 화면을 보며 비웃는다. 하지만 진호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다. 진호는 방송 직후 미리 준비해둔 윤서의 해외 도피 자금 인출 내역과 조태준과의 미래 사진, 그리고 두 사람이 진호의 재산을 빼돌리는데 사용했던 위조 서류들을 언론에 터뜨린다. 언론은 진실을 원하겠죠. 자, 어디까지 가나 볼까? 한결은 그런 아버지의 치밀함에 감탄한다. 하루아침에 희생적인 아내에서 파렴치한 배신자로 낙인 찍힌 윤서의 얼굴은 방송과 신문지면을 뒤덮는다. 진호는 윤서와 태준을 횡령 및 사기죄로 고소한다. 언론의 집중 포화 속에서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고 진호가 제시한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 윤서와 태준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 그들은 결국 모든 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받는다. 법정을 나서는 윤서는 폐잔병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다. 강진호, 당신은 악마야.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그녀의 비명은 셔터 소리에 묻힌다. 수십 년 전 진호가 살던 낡은 단칸방. 이제 윤서는 그보다 더 초라한 곳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감옥살이 같은 삶을 시작한다. 모든 것을 잃은 윤서는 창밖의 화려한 도시 불빛을 보며 회한의 눈물을 흘린다. 그 시간 진호는 아들 한결과 함께 옛 집터를 찾아 잔디밭에 앉아 있다. 그곳은 이제 아름다운 공원으로 변해 있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한결의 말에 진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지. 진호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따스한 햇살 아래 활짝 웃는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은 진정으로 자유롭고 강인한 남자의 미소였다. 교도소 접견실,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진호와 윤서가 마주 앉아 있다. 수의를 입은 윤서는 초췌하다 못해 넋이 나간 모습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진호에게 매달린다. 진호 씨, 나 한 번만 꺼내줘. 우리 한결이 엄마잖아. 응? 진호는 미동도 없이 그녀를 응시하다 나직하게 말한다. 오윤서 씨, 당신이 버린 건 나뿐만이 아니야. 당신은 당신 자신의 영혼을 버렸어. 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간다.
한편 내연남 태주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도망치다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아무도 찾지 않는 무료 요양원에서 천장을 보며 남은 생을 보낸다. 그들에게 가장 큰 형벌은 진호가 더 이상 그들을 증오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 즉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졌다는 비참한 고립이다. 진호의 새집 주방 새벽 다시 보글보글 끓는 전복죽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이번엔 10년 전의 위태로운 행복이 아니다. 이제는 장성하여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된 아들 한결이 잠에서 깨어 주방으로 나온다. 아버지, 또 새벽부터 죽을 끓이세요? 진호는 인자하게 웃으며 아들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어준다. 한결아, 돈은 쓰레기 속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깨진 마음을 붙이는 건 이런 따뜻한 밥 한 그릇이더라.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한다. 10년 전 편의점 뒷골목에서 눈물 젖은 김밥을 나눠 먹던 기억이 스쳐 지나가지만 이제 그들의 눈에는 슬픔 대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평온함이 가득하다. 진호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진정한 성공은 보복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황금빛 꽃이 핀 공원. 진호는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실패한 이들을 위한 재기지원재단을 설립한다. 사옥 앞 넓은 부지에는 노란 황금꽃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수많은 시민과 자신처럼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모여 축제를 즐긴다. 진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는다. 버려진 쓰레기에서도 빛나는 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이 꽃을 피웠습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진호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곳엔 배신과 고통의 구름이 걷히고 눈부신 태양이 떠 있다. 진호와 한결이 나란히 서서 황금빛 꽃밭을 걷는 뒷모습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지혜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이 아닐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